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고 국내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상 그 이상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 코스닥에서 플레이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시장의 수급과 자금의 방향성을 봤을 때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락도 상상 그 이상이었고 오늘의 반등도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이 저희 아내 생일인데 네. 주말간에 좀 선물 비싼 거 해주라고 V자 반등을 주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선물 못 줄 뻔했는데. 그니까요. 네. 그래서 선물 에르메스 가나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승이면은 내일까지 간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좀 선물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 최고치에 대한 공인 예탁금 130조를 육박하는 그런 유동성 자금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V자 반등을 기대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사실은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급등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추세가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파락 이후에 상승이 만들어지면 지수는 한 2, 3거래일 정도는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고 이 추세가 탄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사이클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증시를 억누를 가능성은 재료 요소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구간이라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등도 반등이지만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헥터 파이낸셜이었는데 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잖아요. 코멘트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헥토 파이낸셜 오늘 상한가가 유의미한 게 오전장에 상한가를 간 다음에 안 풀리고 계속 유지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좀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대장이 될 수가 있는 게 헥토 파이낸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느덧 거의 뭐 2배 이상 가까이 상승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정책 드라이브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을 통한 코스닥 상승을 만들겠다라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4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보고 있으니까 목표가 상향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포토에서 제외는 됐지만 높은 수익률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또 한 번 올려주셨으니까요. 가격 라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봐야 될까요? 지금은 뭐 다 올라가서 너무나 행복한 시장이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고민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옥석 가리기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등 첫날이니 다 같이 가는 날이고 내일부터는 분명히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테마가 무엇일지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돌아오는 바이오 러버로 첫 번째로는 바이오 섹터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는 어떤 이슈 집중해서 볼까요? 최근 들어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지만 그 속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면은 작년에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297억 달러에 대한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라고 하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 수출을 포함한 금액은 아니지만 제약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도 여전히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체질이 바뀌다 보니까 돈을 버는 바이오텍이라든지 돈을 버는 제약사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까지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바라왔던 실체가 없는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미래 가치에 대한 멀티플까지 키워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주총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 알지노믹스가 미국 암학회 임상 데이터 모멘텀으로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좀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가 많은 테마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장점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게 사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지노믹스도 구두 발표한다는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상한가를 갈 정도로 AACR이라든지 아스코에 대한 일정이 앞으로는 쏟아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패시브 자금에 대한 사이클이 좀 더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씩 AACR에 대한 초록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나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바이오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코스닥 쪽으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액티브 ETF라든지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결과적으로는 바이오 쪽에도 이제 포커스가 쏠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패시브 자금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뭘 조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민감하게 가시성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반영이 좀 너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단발성 자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우리가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라이센스가 나와도 이제 몇 천억 단위로는 약간 성에 안 차다 보니까 이제 조 단위에 대한 기술 수출이라든지 어떠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보고 나서 그 규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맞설 두 번째 테마 무엇일까요? 네, 시장이 한번 주춤한 다음에 체질이 또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섹터는 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가 다 공개된 걸 봐서는 이제 3월 11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코스닥 액티브 ETF 자금 유입 기대감이 큰 두 테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슈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최근 이슈 보시면 저도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랑 레버리지에 대한 ETF에 폭풍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패시브 자금이 벌써부터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포커스가 쏠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정에 맞춰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GTC에 대한 첫 방문을 통해서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기대감까지도 일정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이제 여기에 대한 일정이 3월부터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일정 모멘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못지않게 반도체 쪽도 이벤트가 많다,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점으로 콕 집어볼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I 산업에 대한 필수적으로 고성장이 지금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장기적인 투심에서 우리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포트폴리오 끌고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매매할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단점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지금 화랑기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위축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 민감하게 대응이 필요한다는 점도 미리 우리가 리스크 차원에서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가 상승과 해상 운임비에 대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돌리고 수출을 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좀 여파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현재 구간의 단점으로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와 반도체의 대결입니다. 코스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두 테마인데 코스닥을 겨냥한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액티브 ETF라든지 여러 가지 네. 정부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에는 코스피에만 쏠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코스닥에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어떤 테마로 한번 가볼까요? 둘 다 사실은 모멘텀이 워낙 명확하고 오늘 보면 사실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바이오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이오 러버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의 대결이었는데 그 안에서 바이오를 또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사실 제가
바이오 종목을 포트에 정말 많이 넣었는데 맞아요. 어제 여파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아쉬운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 중에 좀 가장 아쉬웠던 종목의 재도전으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ABL 바이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왜 ABL 바이오 재도전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참여자분들에 대한 눈높이를 채워줄 수 있는 라이센스는 사실 ABL 바이오가 블록버스터급이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3, 4조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대장에 대한 모멘텀은 알테오젠의 멀티플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상승에 대한 속도로는 ABL 바이오가 좀 더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기대 수익률을 좀 빨리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에 대한 플랫폼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랩바디 B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도 여전히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ABL 111 같은 경우에는 일상 B에 대한 모멘텀이 AACR을 통해서 좀 더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물질은 라이센스 아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을 통해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멀티플이 좀 더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워낙 출중한 게 많지만 ABL 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방으로 추세가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좀 긴 호흡으로 장기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알아봤고요. 상승 여력은 얼마까지 보시는 걸까요? 사실 저는 어제 밀리고 나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끝이 아니라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방이 더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22만 원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16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만 원 그 이상도 바라보는 제약 바이오 ABL 바이오였습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로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녹화 방송으로 제가 정말 코로나 때만큼에 대한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라든지 그 중에서 우리가 탑픽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현재부터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명확하게 한번 체크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늘 돌이켜보면 시장 급락 하락은 매수의 기회이긴 했는데 솔직히 그 타이밍에 손이 잘 안 나가기는 합니다. 반등을 우리는 맞이했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네이버 반등 활용하셔서 팁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여기까지고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조원희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